아침 8시 김영우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향했고 식탁에선 딸 지연이가 토스트를 먹고 있었죠. 아빠, 오늘도 야근이에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영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은 뭐 먹고 싶어? 학교로 향하는 지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복도 끝에서 3명의 학생이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지만 누군가 가방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디가? 우리 지연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미안해. 수업 시간이라서.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책들이 흩어졌죠. 누가 주워? 한 학생이 발로 책을 차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책을 주었지만 누군가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화장실로 끌려간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로 놀아볼까? 한 학생이 지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더욱 거세게 웃었습니다. 제발, 또 울려고 해. 점심시간 지연은 구석진 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어깨를 밀쳤죠. 여기서 뭐해?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김밥이 굴러갔습니다. 미안, 실수였어. 가해자의 조롱 섞인 사과가 들렸죠.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과 후 지연은 교문을 나서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해자들을 피할 수 없었죠. 오늘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벽에 등을 밀린 지연은 가방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죠. 아파, 제발. 지연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멍든 팔을 소매로 가리고 붓기 시작한 눈을 손으로 만졌죠.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속삭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운 지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아빠가 들어올 때쯤엔 모든 걸 숨겨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영우는 딸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좋았어요, 아빠. 하지만 떨리는 젓가락을 잡은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자 지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은 더 잘 피해야지. 펜을 쥔 손이 떨렸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지연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죠. 새벽 2시 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로 받은 전화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김영훈 씨 맞으십니까? 여기 인천 서부경찰서입니다. 영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관의 다음 말에 영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따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영훈은 옷을 입으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지연아, 제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택시 안에 울렸죠. 응급실 앞에 도착한 영훈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김지연이요. 제 딸이 어디 있죠? 간호사가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훈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영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더군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처요? 우리 지연이가?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었죠. 팔과 다리에 멍자국, 갈비뼈, 골절 흔적도 있습니다.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네요. 영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지연이는 아무 말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딸의 모습에 영훈은 눈물을 흘렸죠.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영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가방에서 발견된 편지를 펼쳐보았죠. 아빠, 미안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떨리는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때리고 괴롭히고 선생님들은 못 본 척했어요. 경찰이 영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따님 학교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영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지연아, 아빠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영훈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왜 말하지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학교도 선생님들도 다 그들 편이었거든요. 영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병원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 영훈은 지연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교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훈이 자리에 앉자 교장이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딸 김지연 사건으로 왔습니다. 영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영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 딸이 몇 달 동안 폭행당했는데 교감도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영훈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교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도 불려왔습니다. 지연이는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영훈은 편지를 꺼냈죠.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못 본 척했다고. 담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누굽니까? 영훈이 물었습니다. 교장이 머뭇거렸죠.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훈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제 딸이 죽을 뻔했는데 개인정보요? 교감이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장실을 나온 영훈은 복도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연이 쓰러졌다며? 쟤들이 또 괴롭혔나 봐. 영훈은 학생들에게 다가갔죠. 잠깐, 지연이를 괴롭힌 애들이 누구니? 학생들은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학년 박태수, 이민호, 최강민이요. 근데 쟤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영훈이 물었죠. 왜? 학생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라서요. 학교도 함부로 못해요. 영훈은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부장을 만나 사건 기록을 요청했죠. 죄송합니다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피해자입니다.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몇 번 신고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학생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해서 영훈의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래서 제 딸이 이렇게 된 겁니까? 학생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은 학교를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학교가 숨기려 한다면 내가 직접 밝혀내겠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 딸이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서 영훈은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시군요. 피해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영훈이 답했죠. 딸이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부인했죠. 저희는 지연이를 건드린 적 없어요. 박태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연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이민호와 최강민도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영훈은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형사의 말에 영훈은 절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처벌도 제한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나섰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에 나타났죠.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소하겠습니다. 박태수의 아버지가 위협했습니다. 그는 지역 유력 인사였죠. 영훈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인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고 물증이 없으면. 영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 딸은 그냥 당한 겁니까? 병원에서 지연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은 여전했죠. 아빠, 그냥 포기해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지연의 체념 어린 말에 영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꼭 해결할 거야. 영훈은 학교 주변을 돌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말했죠. 아, 그 애들이요? 맨날 와서 행패 부려요. CCTV에 찍힌 것도 있을 텐데. 영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볼 수 있을까요? 편의점 CCTV를 확인한 영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여러 찍혀 있었죠. 이거 경찰에 제출해도 됩니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쟤들 때문에 피해봤어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이네요. 지연 양 사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영훈은 분노했죠. 같은 가해자들입니다. 이것도 증거 아닙니까? 형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영훈은 깨달았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해자들의 부모가 가진 권력과 영향력이 진실을 덮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영우는 깊은 밤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우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은 택하지 않았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그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해 학생들의 일상을 파악했죠. 박태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직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우는 웨이터 복장을 하고 일을 시작했죠. 박태수가 친구들과 자주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수 일행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여기 맥주 더 가져와. 거만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영우는 조용히 지켜봤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지연이? 걔 아직도 병원에 있대. 즉 약한 녀석. 영우는 가해 학생들의 SNS도 추적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가짜 계정으로 친구 신청을 했죠. 며칠 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SNS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영상들이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지연을 괴롭히는 영상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복도에서 가방을 빼앗는 장면들. 이거 대박이지? 지연이 표정 봐. 댓글들도 가관이었죠. 영우는 모든 것을 캡처하고 다운로드했습니다. 영우는 온라인 제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개설했죠.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첫 게시물은 편의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충격적이네요. 학교 이름이 어디예요? 영우는 학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두 번째 게시물은 레스토랑에서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인간이 맞나요? 부모가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세 번째 게시물을 준비하며 영우는 고민했습니다. SNS 영상을 공개하면 결정적이겠지만 지연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라 망설여졌죠. 병원에 가서 지연과 상의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공개해주세요. 마침내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SNS에 올라온 학교폭력 영상들.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분노했죠. 이건 범죄 아닌가요?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영훈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자 주요 언론사들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뉴스 앵커의 멘트가 전국에 울려 퍼졌죠. 학교 이름은 금세 특정됐습니다. 기자들이 학교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죠. 교육청에서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들의 신상도 공개됐습니다. 박태수, 이민호, 최강민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퍼졌죠.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우리 애들 인생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여론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박태수 아버지의 사업체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딱지가 붙었죠.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폭력을 방조한 부모도 책임져야 합니다. 학교 측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끝인가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육청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교장과 교감은 직위해제됐고 담임교사도 징계를 받았죠.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결정됐습니다. 퇴학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죠. 미성년자지만 죄질이 너무 나쁩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죠. 시민단체들도 움직였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가 결성됐고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야 합니다. 지연의 사건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우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 딸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학생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버린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론의 압박에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학교폭력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했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은폐 시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죠. 박태수, 이민호, 최강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 낭독됐죠. 지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죠.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영우는 딸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소년원 송치를 명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가해자 부모들이 오열했죠. 하지만 방청석에선 너무 가볍다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전례 없이 강한 처벌이었습니다. 민사소송도 진행됐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학교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였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합니다. 수억 원의 배상금이 선고됐습니다. 학교 측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졌죠. 한편 지연은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죠.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지켜주셨으니까. 지연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영우는 딸의 회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부녀는 서로를 꼭 안았죠.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모임도 생겼습니다. 영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 싸웁시다. 다른 피해 가족들과 연대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연의 사건이 변화의 시작점이 됐죠.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지연과 영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졌죠. 한 아버지의 용기가 만든 변화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죠.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됐고 신고 시스템도 개선됐죠.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연은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고 조심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학교 가는 게 즐거워요. 영우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죠. 미술 동아리에 가입해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이 상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상장을 보여주는 딸을 보며 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우는 여전히 학교 폭력 근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연도 다니고 상담도 해주며 다른 피해 가족들을 도왔죠.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많은 부모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그때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다른 친구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영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죠. 가해 학생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년원에서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죠. 박태수는 출소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았어요. 학교 현장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숨기거나 묵인하지 않았죠. 상담 교사가 배치됐고 예방 프로그램도 활성화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전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교문에 걸렸죠.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기를 썼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이라는 제목이었죠. 많은 청소년들이 그녀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신고할 용기가 생겼어요. 영우는 딸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죠.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지연의 말에 영훈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영훈은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택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길을 선택한 게 다행이야.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지만 정의는 실현됐죠. 지연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영훈은 딸의 꿈을 응원했죠. 넌 분명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마지막 장면, 영훈과 지연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 지연과 영훈의 이야기는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